네. 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일단 이제 어제 미국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치러졌고, 오늘 이제 한 오후 한 3시 넘어서 이제 결과가 나왔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이제 트럼프가 저기 됐다라고 당선 확정됐다라고 지금 막 뭐 선거인단 270명 확보했다라고 기사가 속보라고 나오는데, 참 끝까지 욕을 하게 되네요. 그죠? 이미 5시간 전에 다 나왔던 건데 이제 와서 그러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그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끝났고, 그리고 이제 오늘 다 확인하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압승을 했죠. 뭐 초박빙이다라고 언론에서는 자꾸 그런 말을 했지만, 사실 뚜껑을 열어보니까 굉장히 싱거울 정도로, 그죠? 네, 트럼프가 지금 이겼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이제 내년 1월 달에 이제 임기를 시작하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 그 수많은 이제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급등한 뭐 테마주들도 트럼프 관련주, 그 다음에 급락한 해리스 관련주 얘기를 쭉 해드릴 거고요. 정리를 이제 마무리 져야죠, 그죠? 해드리고, 시간에서 또 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오른 트럼프 관련주, 시간에서 떨어진 트럼프 관련주. 8년 전에 트럼프가 2016년에 당선됐을 때 그때 테마주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당선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 나올 만한 뉴스는 뻔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리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사시면 되는지, 그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네. 아까 이제 그 오후에 연락이 많이 왔어요. 다들 해리스가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트럼프가 될 줄 알았느냐,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따 뒤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트럼프가 당선될 거를 맞춘 게 아닙니다. 그걸 맞춘 게 아니고 그냥 언론한테 안 속은 겁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 아니겠어요, 그죠? 네. 한 번 더 얘기 드리지만, 트럼프가 당선될 거를 알았다, 아유, 그거는 교만한 인간이죠, 그죠? 네. 트럼프가 당선될지를 알았다기보다는 그냥 언론이 하도 기가 막힌 짓을 하길래 그냥 안 속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제 해드린 거고, 그래서 제 얘기를 믿고 이제 잘 따라오신 분도 있을 거고, 뭐 아유 그래도 뭐 해리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다들 해리스가 될 거라고 생각들을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그랬다고 하고. 근데 어쨌든 오늘 저도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우리 회원들한테도 아까 그 얘기 했었는데, 정말 오늘 기분이 좋은 건 뭔지 아세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제가 맞춰서 그게 아니에요. 네. 안 속아서. 방금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네. 안 속았잖아요. 안 속았기 때문에 방향을 잘 잡고 있었고, 또 수익도 났고, 앞으로도 또 수익이 또 많이 나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면 되는지 얘기를 많이 해드릴게요. 좋은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나쁜 얘기는 할 게 별로 없을 정도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잘 듣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오늘 여기 코스피 지수는 하락 마감했죠. 그냥 뭐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여전히 재미가 없었죠.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 마이너스 0.5%, 그죠?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1%좀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해외 증시를 좀 보시면 일본이 오늘 2.6% 급등했죠. 또 우리나라만 유별스럽다니까. 네. 중국 증시 보세요. 여기 좀 오르다가 그냥 보합해서 끝났잖아요. 항생지수 여기 좀 떨어졌다, 그죠? 그 다음에 대만 올랐어요. 그 왜 우리나라만 그러냐고. 왜 우리나라만 유난스럽게 이러냐 이거예요. 우리는 뭐 미국의 동맹국이 아닌가요? 그쵸? 그 우리나라 언론이 너무 난리를 지기고 편협돼 있고 노력도 안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너무 잘 속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민성 이런 거를 논하기 전에 좀 제발 좀 언론에 안 속았으면 좋겠어. 네? 왜 이렇게 휘둘리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만 좀 유난스럽게 이렇게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이 되니까 뭐 위기다, 미국의 위기이며 한국도 위기다라고 막 하시는데 아니라니까. 네. 그 얘기를 지금 쭉 또 풀어서 해드릴게요. 어제 제가 저녁 방송 때 얘기해드렸던 건 그거죠. 언론에서는 아직도 트럼프가 아니라 해리스가 될 거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릴 건데, 자 보시면 돈이 들어와 있는 곳이 제일 민감한데, 뭐 채권 금리라든지 뭐 환율 이런 거 다 보면 다 어디를 향해 있다? 트럼프가 되는 쪽으로 향해 있다. 그래서 이쪽을 믿으면 안 되겠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해드렸죠. 근데 틀린 게 없었죠, 그죠? 네. 이제 볼게요. 어제 했던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안 해야 되고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튼 오늘 아침에 이제 딱 시작을 했어요. 아침 9시에 시작을 했는데, 아침 9시에 딱 우리나라에서 주시장 개장하기 전에 많이 나왔던 뉴스는 뭐냐면, 이코노미스트가 미국 대선 당일날 최종 분석을 내놨는데, 해리스가 56%로 승기를 잡았고 트럼프는 43%인가? 그래서 둘이서 13% 차이가 나서 해리스가 될 거라고 아침에 기사가 무지하게 나왔어요. 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 인용해서 엄청 쏟아내더라고. 그 기사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왜 그런 기사 왜 나왔는 줄 아세요? 쉽게 얘기하면 미국의 민주당 해리스 지지하는 그 사람들 이제 투표하라고 독려한 거예요. 독려. 우리가 승리를 잡았다, 포기하지 말고 나와서 투표해라. 그리고 공화당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 니들은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나오지 마, 뭐 이런 뜻이었던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아침에 거기서 엄청 나오대. 그랬더니 아침에 보시면 우리바이오 있잖아요. 자, 이게 해리스 관련주잖아요. 이게 그 아침에 제가 이거 보면서 이제 코웃음을 쳤죠. 아이고, 지겹다 진짜. 왜 이렇게 잘 속냐 그러면서. 아침에 이게 4% 이제 상승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 17%까지 올라가더라고. 17%까지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9시부터 미국의 이제 그 폭스뉴스가 미국인들이 제일 많이 보는 시청률 1위가 폭스뉴스거든요. 그래서 거기 유튜브 쪽에 그걸 틀어놓고 보고 있었어요. 이제 거기도 이제 개표를 할 거 아니에요? 미국 동부부터 쭉 해가지고 개표를 하는데 계속 트럼프가 해리스를 이기고 있었어요. 계속 초반부터 한 번도 트럼프가 진 적이 없어요. 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우세를 하고 있었고 우위를 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웃긴 거 뭐냐면 웃잖아요. 지금 우리바이오가 그 해리스 관련주가 시작하자마자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 오늘 분 차트인데 10시 반 정도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이게 웃기잖아요. 아니 계속 트럼프가 이기고 있는데 한 17%까지 올라갔을걸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우리나라 투자자들을 얼마나 속였냐 이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오늘 같은 날은 절대 우리나라 뉴스 보지 마라. 미국에서 뭐 이렇게 투표 그 진행 과정을 우리나라 뉴스로 보지 말고 유튜브 들어가서 미국 방송국 통해서 봐라. 실시간으로. 네. 영어 못해도 상관없다. 숫자만 보면 되니까. 그냥 기가 막히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잘 속아 진짜. 그 이제 비트코인 있잖아요. 비트코인도 내가 회원들한테 보여줬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 아침에 내가 이 상태에서 보여드렸어요. 자 이게 아침 9시에요. 9시부터 9시 30분 사이에 나온 이게 30분봉 캔들인데 비트코인 캔들이에요. 살짝 오르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보이시죠? 살짝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요. 오르고 있어요. 비트코인 오른다는 거는 트럼프한테 유리하다는 거 아닌가요? 그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있다가 30분 뒤에 보니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쭉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데 또 양봉이 또 나오더라고. 그럼 뭐예요? 트럼프가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근데 그 비트코인 관련주 올라가는 건 트럼프 수혜주니까. 근데 우리바이오가 왜 올라가냐고. 말이 안 되죠. 네. 우리나라 희한한 나라라니까. 네. 언론이 자꾸 속여서 그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급등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갔느냐,
한 12시까지 올라갔거든요. 아니 뭐 2시, 3시까지도 갔어요, 가기는. 근데 이게 이제 오늘 비트코인 분차 저기 차트인데 아침 9시가 여기고요. 여기가 12시, 여기가 한 2시, 3시쯤 돼요. 그러니까 계속 가고 있었다니까. 그 아무리 영어를 못하고, 아니 솔직히 미국 방송 영어 못해도 요즘에 그냥 숫자만 보면 되니까. 그걸 못해도 비트코인 차트 보고 있으면 되죠. 이게 다 공짜로 볼 수 있는 건데. 누가 이기고 있어요? 트럼프가 열심히 이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트럼프구나.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비트코인이 이만큼 오르니까 그때서야 여기 꼭지 찍고 나서야 어떻게 됐어요? 우리바이오가 자빠진 거예요. 그때 가서 이쯤에서 쭉 자빠진. 그리고 마이너스 16%로 끝났죠. 그 다음에 오성첨단 소재 따라서 떨어졌고, 그렇죠, 똑같죠. 네. 그리고 누가 상한가를 갔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오늘 저기 올라간 트럼프 수혜주부터 쭉 얘기해 드릴게요. 종목이 많아서 그냥 빨리빨리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면서 이게 무슨 테마주다까지는 얘기를 해 드릴게요. 자, SY 스틸텍 많이들 얘기했었죠. 이거 상한가 갔는데 상한가 이게 뭐죠?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그리고 3부 토건은 잡주라서 얘기 안 할게요. SG 상한가 직전에 끝났죠. 사실상 상한가죠. 뭐예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제가 그 얘기는 해드렸죠. 트럼프 수혜주로 급등하면은 아마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가 많이 갈 거다. 그 얘기 왜 했냐면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들은 차트를 다 만들어 놨었어요. 대개 거의 만들어 놨었고 대부분 바닥이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제일 높았던 게 뭐였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였어요. 이쪽 얘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현대 에버다임 23%. 제가 차트 잘 만들어놨다고 얘기했었죠, 그죠? 다스코 바닥에서 올라왔고 11%. 그 다음에 데모 18%. 현대건설기계 17%. 현대인프라코어 10%. 전진건설로봇 건설기계 쪽이니까 17%. 그 다음에 라이콤이라고 있어요. 라이콤. 이거 왜 갔냐면 우크라이나 재건수주만 간 게 아니야. 이거는 이제 자율주행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에 간 거죠. 자율주행 누가 열심히 개발하고 있어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요번에 그 트럼프 당선되게 도움 준 1등 공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HVM 요건 뭐예요? 우주 항공산업 관련주. 일론 머스크가 뭐 하죠? 전기차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스페이스X, 그죠? 로봇도 하지만 로켓. 얼마 전에 로켓가 발사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 기술을 다 이제 개발해놨더라고요. 로켓가 쏘고 바다에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와요. 착륙을 한다고 로켓가. 그걸 일론 머스크가 해냈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영상 공개됐습니다. HVM이 그거고, 그 다음에 데모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G2파워는 뭐죠? 원전, SMR. 이 트럼프가 원전 얘기도 했고, 그죠? 그 다음에 T-사이언티픽, 이건 뭐죠? 비트코인, 퓨런티어 14%, 이거 뭐예요? 자율주행, SY, 난강토건, 다산네트웍스, 폴라리스, 이거 뭐예요? 여기까지가 똑같죠. 우크라이나 재건수혜주. 그 다음에 세트레가의 오늘 급등한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급등한 순서대로. 세트레가이는 위성. 그쪽으로 유명한 회사죠. 저기도. 이노스페이스 마찬가지고. 부산산업은 뭐냐? 철도. 철도주가 왜 움직였냐면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북한에 대해서 저기 북한 거기 철도 사업하고 그러면 좋겠네. 근데 그거를 미국이 하지 말고 한국이랑 일본 보고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철도 관련주들이 트럼프 수혜주로 간 적이 있었거든요. 남북 경협주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철도, 우리 기술 투자, 갤럭시와 머니트리버즈, 비트코인 다 급등했잖아요. 그죠? 오늘 트럼프 관련주 많이 갔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기 뭐야 해리스 관련주는 없다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움직인 게 뭐예요? 어제 뭐 태양광 뭐 이런 거 올라갔잖아요. 태양광 오늘 폭락했잖아. 태양광 관련. 태양광도 해리스 자체가 아니라 그 누구예요? 그 바이든 건데 해리스가 정책이 없다니까. 근데 아무튼 어설프게 움직였다가 오늘 다 음목 맞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해리스 관련주 이제 산 사람들이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그 2차 전지도 이제 해리스 관련주다 이렇게 했나봐요. 그래서 오늘 기사 나오더라고. 해리스만 믿고 풀매수했는데 2차 전지주 종토방 초토화됐다. 아유, 참. 제가 얼마나 답답한지 아시겠죠, 그죠? 네. 환장, 언론을 믿지 말라니까요. 아니, 그 세력들이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 속이는 거 다 아시잖아. 근데 왜 언론이 하는 말을 다 믿냐고. 아, 저는 유튜브에서 유명한 크리에이터, 경제학자, 박사님, 대학교 교수님의 말씀을 믿고 했는데요. 그분들 유튜브에서 유명해져서 결국엔 TV 나가거나 언론사 나가서 칼럼 쓰고 막 그래요. 유튜브에서 유명한 사람은 대부분 다시 또 걸로 간다니까. 방송국 쪽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거기. 네. 아무튼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시간에 의해서 대부분 하락했어요. 오늘 저희 갖고 있는 것 중에 유니온 머티리얼이 급등했거든요. 유니온 머티리얼. 이게 이제 히토류 관련주인데 이거를 원래 갖고 있는 주식인데 여기 9월 12일 날 추석 전에 여기서 2,000원 전후에서 매수를 했어요.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전저점 깨고 난리를 지고 있길래 아휴, 안 되고 한번 더 사야 되겠다 싶어서 샀어요. 그래서 2,000원 전후에서. 그래서 오늘 여기서 2,600원 딱 찍을 때 싹 때려버렸어요. 한 30%? 그죠? 회원들이 최소 25%에서 30% 정도 수익이라고 보는데 네. 오늘 이제 우리도 하나 건진 거죠. 트럼프 관련주로.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문자반으로 들어오시는 것도 좋은데 라이브로 좀 들어오시라고. 그죠? 라이브 회원이 회비가 비싸도 회원이 한 3배, 문자반보다 3배 이상 많아요. 문자반이 회원이 많을 것 같죠? 라이브가 더 많아. 여기에서 그랬거든요. 우리 회원들한테 뭐 편하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죠? 네. 트럼프가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 언론에서는 자꾸 해리스라고 그러는데 트럼프로 보시는 게 맞다. 그래서 그런데 현금 있으시면 유니온 머티리얼 좀 사놓으라고 그랬어요. 이거하고 한 두세 종목 더 얘기해놓은 게 있는데 걔는 오늘 다 올랐거든. 네. 유니온 머티리얼도 그랬어요. 그 입으로 얘기한 거지, 입으로. 좀 사놓으셔라. 없으면 사놓으셔라. 응? 가지 않겠냐. 바닥인데 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적극 권해드렸죠. 유니온 머티리얼. 그래서 아무튼 오늘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보유기간 한 2달? 2달 조금 안 되는데 아무튼 뭐 30% 갖고 30% 수익 났으면 많이 난 거죠. 주식을 바닥에서 사니까 손절할 필요도 없고 정확하게 트럼프가 될 거라고 보고 한 거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세게 안 했는데 저희 방은 트럼프 관련주들 잔뜩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오늘 당선됐을 때만 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 연구를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미리 쫙 다 깔아놨어요. 8년 전에 저 사람의 정책이나 저기 나라 운영하는 걸 봤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놨다고요. 우리 방에서는. 그러니까 오늘은 뭐 하나 팔았죠. 앞으로 이제 줄줄이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언론에서는 이제 무조건 해리스가 될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관련주들이 오늘 하루만 다 가는 게 아니라 내일 뭐 다른 게 가고 내일 모레 또 뭔가 또 다른 게 계속 움직일 거예요. 계속.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올 거예요. 계속.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한동안 재미를 볼 것 같아요. 아무튼 아까 이제 이게 시간에서는 누가 갔냐면 시간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급등 종목들이 대부분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고. 그리고 급등한 게 뭐냐면 종목은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종목은 뭐가 급등했냐면 트럼프가 그 연설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뭐라고? 미국 시간으로 새벽 2시 20분에 지지자들 앞에서 대선 승리 선언을 한 거예요. 미국을 치유해서 황금기를 열겠다. 대선 승리 선언을 한 거지. 그죠? 여기에서 누구를 칭찬했냐?
일론 머스크를 엄청나게 칭찬했대. 당연히 칭찬해야지. 돈을 그렇게 많이 쓰면서 그죠? 자기를 물신양면 도와줬는데. 그래서 아마 한 자리 할 거예요, 사람 이번에. 칭찬을 쫙 했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하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다고요? 로켓, 위성, 그죠? 네. 관련주들 시간에 의해서 폭등했습니다. 계속 돌아가면서 뭐가 갈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관련주를 오늘 하루만 끝낼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보세요. 근데 아까 유니언 머티리얼 왜 팔았겠어요? 더 갈 것 같은데 왜 팔았나요? 예전에 8년 전에도 제가 트럼프가 될 거라고 맞췄었거든요. 8년 전에. 그때는 트럼프 될 거라고 얘기했다가 미친놈이라고 욕도 많이 얻어먹었어요. 근데 제가 맞히긴 했었죠, 그때. 2016년에 빅텍을 보면 이게 그때 트럼프 관련주로 이게 급등했었거든요. 트럼프가 되면 전쟁 날 거다 막 그래가지고 이게 테마주였어. 예, 상한가 같죠? 트럼프 당선 그래가지고 여기서 살았거든. 근데 언제 팔았는 줄 아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 던져버렸어요. 그때는 상한가는 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던져버렸어요. 그래 끝났어요. 다음날에 고점이었거든요. 아는 거예요. 오래 안 가져간다. 다른 요즘에는 종목들 주기가 짧잖아요. 가기는 가는데 한 종목이 뭐 100%, 200% 가기보다는 50%도 잘 안 가요. 네. 어떻게 해요? 조금 가다가 확 떨어지거든. 일부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있긴 하지만 일부고요. 대부분은 조금 들었다가 빠진다고. 최근에 드론 관련주처럼. 그러니까 적당히 먹고 다른 종목으로 자꾸 바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따지면 그 렌터카 타는 거 렌터카. 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은 차를 하나 사가지고 10년 이상 끌고 다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렌터카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은 SUV가 타고 싶네, 다음 달에는 세단이 타고 싶네, 뭐 이런 식으로. 그 종목을 요즘 그렇게 빨리빨리 갈아타야 됩니다. 이해가셨죠? 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얘기 하다 말았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자꾸 위기라고 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트럼프 돈 타령 시작된다. 한미동맹 분담금 몇 배 각오해야 될까? 참 기사부터 삐딱하죠. 매일경제면 그래도 좀 이름 있는 언론사인데 얼마나 삐딱해요. 트럼프 돈 타령 시작된다. 어쩌고 저쩌고. 그죠? 사진 보세요. 참 삐딱하죠. 기자가 누군지 모르겠으나 제목이랑 사진만 봐도 트럼프를 엄청나게 싫어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올 앞전에도 많이 나왔었고 앞으로도 많이 쏟아질 텐데 이런 기사를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트럼프를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도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높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트럼프 지지하거나 그런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럴 생각도 없고. 근데 왜 자꾸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속지 말라고. 속으면 여러분들 수익 안 나고 손실 나거든요. 자꾸 막아드린 거잖아요. 그런 얘기 해준 사람이 별로 없었잖아요. 제가 아까 회원 몇 명한테 물어봤어요. 트럼프, 해리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지. 그러니까 다른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느냐. 해리스가 된다고 많이 하지 않느냐. 맞대요. 거의 다 해리스가 될 거라고 그랬대요. 트럼프 쪽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거의 없었대요. 저처럼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그러니까 속지 마시라고 얘기를 많이 해드린 겁니다. 근데 이게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요. 이런 기사를 계속 보시면 그냥 도움이 하나도 안 되세요. 트럼프가 또 돈 뜯어가나 보다 막 이러거든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뭐 미국도 위기다, 혼란에 빠질 거다, 그런 기사들 많이 보셨죠. 욕 좀 할게요.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그 놈들. 아니 걔네들 말이 맞다면, 자 보세요. 걔네들 말이 맞다면 걔네들한테 뭐 물어보세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왜 미국의 S&P 500 선물 지수가 현재 2.2% 폭등하고 있는지 물어보시라니까. 답답해 죽겠어. 네? 그 다음에 나스닥 선물 있죠. 나스닥 그 미니 선물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왜 트럼프 당선이 확실하게 되고 나서부터 현재 1.7% 폭등하고 있는지 얘기를 좀 해보라고 하시라니까. 폭등하잖아요. 지금 위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응?
앞에 있으면 진짜 그냥 닭털 뽑듯이 그냥 머리털을 다 그냥 뽑아버리고 싶어 진짜. 썩을 놈들 진짜. 저 지금 화내는 거예요 지금. 응? 아 미치겠어요 진짜. 제가 그랬잖아요. 선거 끝나고도 계속 그럴 거라고. 초박빙이었는데 이변이다. 왜? 샤이 트럼프가 나와서 결집했다. 아우 그 소리 지겨 죽겠어. 샤이 트럼프 진짜 8년째 샤이 트럼프. 뭐 스윙 스테이트 7개에서 다 경합이라고요? 아 저기 뭐 박빙이라고요?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다 이겼어요. 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마 다 이길걸요 그랬잖아요. 음? 그러니까 제가 똑똑한 게 아니고 언론한테 안 속은 거라니까. 속지 마시라니까. 선거 끝나고도 이거 계속 속인다니까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제가 러셀 2000 지수 강조 많이 했죠. 소형주 많이 갈 거라고. 자, 현재 시각 실시간 미국 그 지수 선물이거든요. US 30, 500, 뭐 테크 100 뭐예요? 대형주죠. 그죠? 보니까 2.9%, 2.2%, 1.6% 급등하는데요. 좀 전에 보셨잖아. 그죠? S&P 500 그 미니 선물 지수랑 나스닥 미니 선물 그죠? 요거거든요. 근데 밑에 보니까 6%짜리가 있네. 뭐예요? 러셀 2000. 중소형주 지수가 6% 폭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뭐가 간다고요? 중소형주가 간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얼어 죽을 놈이 위기입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붕괴된다고요?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진짜. 응? 미국의 중소형주 지수가 가는데 우리가 안 가요? 그리고 정말 미국이 위기에 빠졌으면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공포지수죠? VIX 공포지수가 폭등해야 되잖아요. 폭등이 아니라 11% 폭락하고 있어요. 미국이 혼란에 빠진 게 아니라 안정을 찾은 거 아닐까요? 근데 언론에서 그렇게 기사 써요 안 써요? 안 쓰잖아요. 아까 매일경제 그 사진이랑 제목 보세요. 얼마나 삐딱해요. 아, 대놓고 커밍아웃 하든가 난 트럼프가 싫어요 그러면서. 근데 못된 것들이야. 그렇게 기사를 쓸 거면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기사를 쓰면 안 되죠. 왜? 수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니까. 그런 기사가 보이시면 밑에다 댓글에다 좀 쓰세요. 작작 좀 하라고 진짜. 지겹다고. 네? 맞잖아요. 그죠?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내일부터 뭐 하셔야 되겠어요? 빨리 중소형주 사세요. 중소형주. 네? 자 옛날 거나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이게 8년 전 거죠. 그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에 방위비 더 내라고 요구한 거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대선 전에 그 자기네 미국에서 연설할 때 뭐 몇 배씩 뜯어낼 거다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뜯어내지를 못해요. 왜? 우리나라만 냅니까? 응? 일본도 같이 내야 되고 유럽도 같이 늘려야 되는데 어느 한 나라만 많이 뜯는다? 그건 외교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협상을 해서 좀 더 내긴 하겠지만 외교적으로 협상을 잘 해야죠. 우리나라만 많이 뜯기는 게 아니에요. 유럽을 아마 더 많이 뜯을걸? 우리나라보다 유럽이 방위비를 덜 내요. GDP 대비. 그래서 아마 유럽 쪽을 아마 왕창 뜯을 거라. 푸틴이 난리치고 있으니까. 그리고 푸틴이 최근에 한마디 했거든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가 제안하는 거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이게 뭔 소리 하겠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푸틴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아무튼 또 저기 아까 기사 얘기하다 또 승질이 났는데 러셀 2000 지수 급등하잖아요. 중소형주 장세라니까. 그리고 옛날에 보세요 이거. 그러면 자 여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그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 대형주 하나도 안 가고 중소형주만 가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자 이게 뭐냐면 러셀 1000 지수거든요. 러셀 1000은 대형주예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가 어디냐? 2016년 11월에 당선된 게 여기인데 그때부터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트럼프 임기 때까지 이만큼 갔습니다. 대형주가 가요. 이게 언제다? 트럼프 때. 그리고 뭐 이런 거 보실래요? 넷플릭스가 트럼프 때 얼마나 갔냐? 이만큼을 갔어요. 2021년 임기가 21년 말까지였잖아요. 아니다 21년 초지. 여기. 갔어요.
메타 트럼프 때 네 이만큼 갔어요. 당선되자마자 이만큼 뽑고요.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잠깐 꺾었다가 또 갔다니까. 또 뭐 있어요? 아마존 많이 갔지. 근데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쭉 뽑고 미중 무역 전쟁 때 잠깐 쉬었다가 또 가고. 많이 갔습니다. 대형주 내가 안 간다는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갔어요. 대형주가. 그러니까 트럼프 때 좋았던 게 뭐냐면 대형주도 가고요. 아까 러셀 2000 지수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중소형 지수도 이만큼 갔어요. 정확히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자마자 장대 항공을 뽑으면서 신고가를 내주고 앞에 고점 여기잖아요. 신고가 내주면서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예요? 대형주도 가게 했고 중소형주도 가게 했어요. 이게 요거나 먹을 짓입니까? 이게 미국의 위기가 왔던 겁니까? 아니죠. 미국의 주식 투자 많이 하는 중산층들 돈 많이 벌었겠죠. 미국의 중산층들이 트럼프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금투세를 건네 만에 연말까지 괴롭히다가 그죠? 이제서야 아내들이 뭐 폐지할게. 아우 그냥 얘기하지 맙시다. 혈압 오르니까. 근데 바이든이 되고 나서 이 중소형 지수는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잖아. 근데 아까 그 대형주 보세요. 러셀 1000 지수 트럼프 때 이만큼 가고 바이든 때 또 간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소외당해 있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그쪽을 올릴 겁니다. 올릴 거라고. 네. 자기 임기 4년 끝나고 그 다음에도 공화당 정권 들어서게 하려면 확실하게 경제를 좋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미국 국민들 돈 벌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 증시를 띄운다고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증시가 올라간다고 얘기했었고 실제로 이렇게 됐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도 올라갑니다. 왜? 뭐 허니문 효과 그런 거죠. 4년 전에도 그랬고 8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처음에 초선일 때도 그 초임 그때도 그랬고 그 뭐예요? 바이든이 됐을 때도 똑같았어요. 이번에도 똑같을 겁니다. 이거는 미국은 잘 안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빨리 대형주면 대형주, 중소형주면 중소형주 쪽 들어와서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언론이 자꾸 개인들이 희한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추천을 많이 드리죠. 왜? 우리나라 폭락 많이 나왔잖아요. 바닥에 있는 거 지천에 깔렸습니다. 정말 바닥에 널렸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뉴스를 계속 보시면 한국이 위기다 계속 그 소리 할 거고 미국도 이제 큰일 났다. 미국 사회가 분열될 거다. 그럴 거라고요. 분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까 보여드렸잖아. 정말 미국 사회가 분열되고 그러면 공포지수가 폭등해야지. 왜 급락하냐 이거예요. 맞죠? 이렇게까지 얘기해드렸는데도 이제 못 믿으시면 그거는 이제 팔자예요, 팔자. 네. 아무튼 이제 할 얘기가 더 남긴 했는데 이 정도까지 이제 얘기해드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그 당선이 됐는데 우리나라한테 이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거 딱 하나는 있고요. 핵심은 뭐냐면 트럼프는 장사꾼이잖아요. 사업가, 기업가예요. 그러면 사업가는 상대방을 죽이진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상대방하고 거래를 해서 내가 좀 더 이익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죠. 그게 사업하는 사람들의 특징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사업가 입장에서는. 근데 자꾸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뭐 우리를 죽일 거다, 우리를 위기에 빠질 거다 그러는데 절대 기업가는 사업가라고 말해요. 사업가는 상대방을 죽이진 않습니다. 왜? 그럼 자기가 가져갈 게 없는데. 8년 전에 정확히 6년 전인데 6년 전에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났을 때 트럼프가 중국을 죽이던가요? 안 죽였어요. 괴롭혔죠. 그리고 중국이 가져가는 이익을 확 줄였죠. 그리고 중국으로 나가 있던 자국 미국 기업을 미국으로 다시 불러들이는데 성공했죠. 그걸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네. 성공했잖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이지 않아요. 미중 무역 전쟁 때 서로 관세 막 늘리고 막 보복하고 난리를 지겼지만
나중에 몇 년 지나서 보니까 중국하고의 거래가 오히려 늘었다면서요. 이거 다 밝혀진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트럼프는 협상을 유리하게 하려고 때로는 사이코 짓도 하고요. 사이코처럼 행동도 하고, 뭐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하는데, 상대방한테 협박도 하고, 아니면 달래주기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해요. 그게 협상의 달인이지. 네. 그러니까 그거에 일희일비하는 어리석은 언론들의 그 기사를 너무 보시고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아, 저 사람은 장사꾼이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미국이 더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거구나.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협상을 잘해야죠. 그죠? 네. 우리나라가 미국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게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협상을 잘해야죠. 맞잖아요. 우리가 전 세계 1위 국가가 아니니까 정부에서 잘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신경 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신경 쓴다고 해서 정부 그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열심히 수혜주나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니까 온통 기사에 무슨 뭐가 앞으로 이제 트럼프 수혜주다라고 하는데,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요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도 하나도 못 맞힌 인간들이 트럼프 수혜주를 알겠습니까? 언론사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못 맞췄잖아. 초박빙이라며. 끝까지 초박빙이라며. 오늘 아침에 트럼프가 막 이제 우세를 보이는 거 보면서도 하도 이제 초박빙이라고 뭐 해리스 우세하다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 바이오가 올라갔겠냐고요. 저게. 응? 당일날도 틀리는 인간들이 그걸 맞히겠어요? 못 맞춰요. 이거 보지 마시라고. 네. 아, 이거 안 보여드렸구나.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러면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지수가 어땠나요? 주식시장 어땠나요?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이제 요것만 얘기하고 갈게요. 삼성전자를 봐야 되겠죠.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트럼프 때 있잖아요. 이만큼 갔어요. 트럼프 임기 끝날 때 여기였으니까. 트럼프 임기 시작할 때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끝날 때 여기. 엄청 많이 갔어요. 당선됐을 때도 많이 갔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요. 트럼프 당선이 여기에요. 그리고 끝날 때가 여기. 많이 갔죠. 뭐가 안 된다는 거야 도대체. 그 다음에 코스닥이 트럼프가 됐을 때 여기거든요. 그때가 바닥이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이만큼 갔었어요. 트럼프가 관둘 때는 여기가 있어. 근데 여러분 비슷하지 않아요? 트럼프가 되기 전 코스닥 폭락해 있었거든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있잖아요. 여기를 딱 요만큼만 따놓고 보세요. 똑같이 생겼어요. 급등했다가 확 누르죠. 그 다음에 전조장 끼면서 쭉 끌어내려갔잖아. 똑같잖아요. 급등했었죠. 누르고 하다가 전조장 끼면서 쓱 내리죠. 근데 여기서 누가 등장한다? 트럼프. 그리고 바닥 찍고 엄청 갔어요. 그때 많이 갔던 게 바이오, 그 다음에 대북주 뭐 이런 것들이에요. 중소형주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이번에도 기대가 많이 되죠. 그리고 여기하고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뭘까요? 미국의 금리 정책이 바뀌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혼란을 겪고 주식을 던지고 다 도망갔어요. 왜? 주식이 이제 안 간다고. 왜? 미국이 금리 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하다가 바꿨거든요. 그때는 금리 인상이었고요. 지금은 금리 인하예요. 그래서 그걸 피벗이라고 하잖아요. 피벗. 통화 정책이 바뀔 때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해서 다 쫓아냈거든요. 증시 막 눌러가면서. 그때도 그랬어요. 한국 증시 너무 안 간다고. 해외 증시는 잘 갔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안 간다고. 그 당시 공통점이 또 많아요. 그 당시 공통점이 또 뭐가 있냐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18%인가 16%인가 막 그랬어요. 그때 탄핵 때문에 막 시끄러웠잖아요.
지금은 또 뭐 때문에 시끄러워? 지금 대통령 지지율 똑같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주식시장도 안 가, 나라 개판이야 이러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똑같죠?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주식을 안 하고 버리고 도망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 안 떠나고 끝까지 버틴 분들, 아니면 눈치를 빨리 채고 지금이라도 들어와서 주식을 사신 분들은 돈 많이 벌었어요. 돈 벌고 싶으시죠? 빨리 들어오세요. 네. 트럼프가 우세할 거다, 언론이 얘기하는 거 틀렸다, 그거를 알아맞춘 전문가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니까. 근데 저는 계속 얘기해드렸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저희 방에 이제 트럼프 수혜주들 매진 많이 해놨으니까 같이 이제 수익 내실 분들, 그리고 정확하게 시장을 보고 설명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전문가랑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사무실 전화번호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저랑도 아마 그 상담 받을 수 있게 연결을 해주실 겁니다. 아셨죠? 여기 1544-8496 여기 무소TV의 전화번호니까, 사무실 번호니까 이쪽으로 전화해서 뭐 회원가입은 물어보시면 돼요. 네. 필요하면 또 제가 또 답변 드릴 거고. 네. 자, 아무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뭐 정치적으로 이제 해리스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해리스보다는 트럼프가 맞습니다. 아까 내일 더 해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별로 없어서. 트럼프가 됐을 때 또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내일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내일 또 뵙도록 하죠. 오늘은 이제 전체 오늘 그 시간대별로 흐름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종목 얘기를 상대적으로 많이 못했어요. 내일도 트럼프 관련주 꽤 갈 것 같네요. 네네. 자,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그 여러 가지 뉴스 보신다고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일찍 주무시고 내일 저녁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 고민하셨던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빨리 들어오세요. 아셨죠? 저희 방에서 제가 회원 운영하면서 돈 제일 많이 벌었을 때가 트럼프 대통령이 때였어요. 우리 회원들 맞지 않나요? 2017년, 2018년 돈 진짜 많이 벌었고요. 20년, 21년도에 돈 진짜 많이 벌었어요. 그때가 공교롭게 트럼프 때였어요. 네. 들어오세요.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네. 자신 있고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 뒤에 김 실장님 또 방송 준비하고 계시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또 도움들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